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족방 참여 시 초보 베터 분들을 위한 소정의 베팅 지원금까지 제공 중입니다. 훌륭한 분석과 조합픽까지 매일 제공 중이니 서둘러 하단 고정 댓글 누르신 후 연결되는 페이지 한번 더 클릭하시고 채팅 걸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독일 대 페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은 다른 유럽 팀들이 유로 예선을 치르는 것과 달리 개최국 자동 출전으로 인해 예선을 치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3월 A매치에서는 페루와 벨기에 상대로 평가전에 나섭니다. 위넨의 슈퍼스타인 마누엘 노이어와 무시알라가 부상으로 인해 빠지긴 했지만 킴미히와 고레츠카의 중원이 건재하고 하베르츠와 티모 베르너, 그나브리 등이 공격진에 나설 것입니다. 페루는 월드컵에 가진 못했지만 남미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줬는데 베테랑 스트라이커 라파둘라와 팀의 에이스인 카리오 등 골을 넣을 선수가 있고 셀타의 볼란치 타피아는 대표팀에서도 중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주전 키퍼인 노이어가 빠졌고 이선의 엔진인 무지알라의 결장도 있지만 워낙 스쿼드적으로 강점이 있는 팀입니다. 그나브리와 하베르츠를 중심으로 페루 수비를 공략할 수 있고 위넨의 중원 듀오가 경기 분위기를 가져올 독일이 평가전 첫 경기를 승리할 것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모로코 대 브라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로코는 이번 A매치 기간에 브라질과 페루를 만납니다. 지난 월드컵에서는 가장 인상적인 성적을 낸 팀인데 스페인을 비롯한 강호들을 제치고 준결승까지 진출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월드컵 4강 멤버 대부분이 나섭니다. 주전 키퍼인 야신 부노와 더불어 로망세스와 아구에드, 마즈라위 등이 수비진에 뽑혔고 피오렌티나의 중원 사령관 암라바가 자국 대표팀 중원을 이끌 것입니다. 지에후와 엔네시리, 부팔과 아부쿠랄 등 결정력 있는 공격수들도 빠짐없이 이번 평가전을 준비 중입니다. 브라질은 수개월 결장이 확정된 네이마르의 히샬리송도 리그에서 부상을 당해 빠졌습니다. 레알의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고 듀오를 중심으로 메뉴의 안토니가 공격진을 이끌어야 합니다. 미드필더진과 수비진은 별 차이가 없는데 18세의 비로트 호케와 22세의 주앙 고메스 등 신성이 대거 소집됐습니다. 모로코가 지난 월드컵에서 유럽의 강호들을 연파하며 4강에 가는 등 잘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이마르와 히샬리송 등 브라질 주전 공격수들의 결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브라질은 메뉴를 다시 강팀의 반열로 올린 카세미로와 프레드의 중원이 강력하고 비니시우스가 경기 내내 모로코 측면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월드컵 악몽을 떨쳐내기 위해 경기에 집중할 브라질이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마르티니크 대 코스타리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르티니크는 네이션스 리그에 나섰지만 타 팀과의 전력 차를 느끼고 있습니다. A매치에서 50경기 이상 출전한 센터백 비툴린과 3선 미드필더 에렐레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10경기 이하로 뛴 선수들입니다. 이름을 알만한 팀에서 뛰는 선수도 없고 최전방에 나설 비론을 제외하면 상대 수비를 공략할 카드도 부족합니다. 코스타리카는 파나마와 1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드컵에서는 조별 예선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부진했던 첫 경기 이후로는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이번 대표팀은 신구 조화에 중점을 두고 소집했는데 베테랑 공격수인 캠벨을 비롯해 중원의 퇴에다가 팀의 중심을 잡아줄 것이고 마드리갈과 알코세르, 아길레라 등 팀이 기대하는 10대 영건들도 대표팀에 나옵니다. 코스타리카의 승리를 봅니다. 마르티니크의 홈이긴 하지만 홈의 이점을 누릴 만한 전력이 아닙니다. 특히 세대 교체를 진행 중인 코스타리카가 수비진만은 와스턴과 칼보, 듀아르테 등 30대 베테랑들을 모두 데리고 왔기에 탄탄하게 라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캠벨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코스타리카가 승리할 것입니다.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경기들은 최종 분석 후 정보방에서 조합픽을 포함한 최종 공유 진행 중입니다. 조건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 꼭 참여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퀴라소 대 캐나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퀴라소는 지난 캐나다 원정에서 대패했기에 홈에서 리벤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조에서 가장 전력이 떨어진다는 평이지만 온두라스 상대로는 1승씩을 주고받으며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비록 이번 일정에는 반 덴 휘르크가 차출되지 않았지만 고레와 장가 등 핵심 공격수들이 모두 나서고 와포드에서 뛰는 바쿠냐와 아니타 등 해외파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차출됐습니다. 캐나다는 북중미 월드컵 예선을 통과하며 월드컵으로 갔지만 3전 전패를 당하며 탈락했었습니다. 30여 년 만에 도전한 월드컵이었는데 경험 부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최근 북중미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왕 득점왕을 노리는 릴의 조나단 데이빗을
필드로 미네네 스타인 알폰소 데이비스 등 막강 공격진이 있고 나리가로 이적해 팀을 이끄는 4일 나린의 존재감도 크죠. 허치슨과 오소리오 등 중앙을 책임지는 선수들도 빠짐없이 이번 일정에 나섭니다. 퀴라소는 조 최하위에 처져있기에 이번 경기에 승리가 필요합니다. 홈에서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릴 것인데 그 점에서 더 어려운 경기가 예상됩니다. 상대를 압도할 강력한 중원을 보유한 캐나다 상대 공세를 끊어내며 역습을 전개할 것인데 데이비스와 뷰키넌 등 빠른 발을 가진 측면 공격수들이 상대 수비 뒷공간을 넘어설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경기는 뉴질랜드 대 중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질랜드는 홈에서 열린 첫 경기에서 기대 이하의 경기력으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후반에는 중앙 수비수인 토미 스미스가 퇴장을 당하며 생긴 수적 열세로 인해 위험한 상황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박스홀을 투입해 수비적인 안정을 찾으며 마무리는 잘했습니다. 단, 우드의 결장 속에 화력이 아쉬웠기에 바바루세스와 마타 등 공격수들이 집중력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중국은 원정 연전 첫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우레이와 탈롱의 베테랑 공격수 듀오를 가동해 골을 노렸는데 후반 여러 차례의 찬스를 놓친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귀화 선수들 없이 자국 선수들로 나선 것을 감안하면 그리 실망할 상황은 아니며 주천재가 이끄는 수비진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중국은 30대 초반에 베테랑을 대거 데리고 오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공격 상황에서 빠른 발로 상대 수비를 벗겨내며 기회를 만들 윙어가 없었고 중원의 패스 전개가 다소 아쉬웠죠. 세트피스에서 피나코와 박스홀 등 장신 선수들을 활용할 수 있고 루퍼가 중원을 장악할 뉴질랜드가 승리할 것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